김진현의 주식 분석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선업 호황에 HSD 엔진이 수주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HSD 엔진은 올해 들어서만 3건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2건은 삼성중공업이고요. 1건은 중국 조선사인 CMHI 장수입니다. 한 달 동안 누적 수주액이 무려 2,210억 원으로 작년 기준 연간 매출액의 작년 아니군요. 21년 기준 연간 매출액의 37%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이 이중연료 엔진이라고 불리는 이 DF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선사들이 국내 엔진사를 선호하는 경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엔진도 아니고 이 이중연료 엔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생산분이라든지 국내 생산분 이 대부분이 이 두 개의 엔진 회사에 수주가 몰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 하나는 바로 이 HSD 엔진입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조선사 물량을 수주하기에도 이 지금 벅차기 때문에 이 조선사를 끼고 있지 않은 HSD 엔진 쪽으로 중국 수주 물량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HSD 엔진이 불황기 때 이 타겟책으로 중국 쪽 마케팅을 강화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DF 엔진 쪽 수주가 HSD 엔진으로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말에 수주 잔액이 1조 8천억 정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물량이고 그걸 기반으로 올해 매출이 1조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월에만 2,200억 원 그리고 현재 수주 잔액이 2조 3,495억 원 이렇게 큰 건들은 공시를 하지만은 작은 건들은 공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공시가 되지 않은 수주 잔액까지 합친다라면은 수주 잔액이 넘쳐서 이를 다 못 쳐낼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이 HSD 엔진이 올해의 수주 호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충분히 준비를 잘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SD 엔진은 작년에 유상증자로 904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904억 원. HSD 엔진의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는데요. 무려 5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을 유상증자로 조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300억 원, 어떤 기사에서는 310억 원이라 되어 있고 어떤 기사에서는 40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어쨌든 시설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향후에 수주량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1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설비 투자입니다. 작년에 충분히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HSD 엔진이 올해에 넘쳐나는 수주에 충분한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집중한 것은 바로 이 LNG 엔진 시운전 설비 투자입니다. 현재 작년 기준으로 HSD 엔진이 이 시운전 설비 투자에 시운전 기기, 테스트 기기를 4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 만큼 현재의 이 테스트 기기는 몇 대인지 모르겠지만 늘어났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엔진을 많이 만들더라도 이 시운전 설비를 거쳐야지만 이 납품이 되기 때문에 이 시운전 설비로 인해서 매출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시운전 설비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매출이 1조 이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충분한 수주가 있었고요. 둘째로 작년에 선제적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1조뿐만 아니라 맥시멈 1조 2천억 원까지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자동차주 소식입니다.
2022년 미국 신차 판매는 11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에 반해 현대 기아차는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일본의 가장 큰 경쟁사인 도요타가 3.5%밖에 증가하지 못했는데 현대차는 38.9%, 기아차는 24.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수치이고 12월 현대차의 미국 평균 판매 가격을 보면은 36,967달러로 전월비 대비해서 1.5% 상승했고 이얼리로 보더라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 평균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비싸도 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경쟁력이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예전에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라 하면은 싸고 좋은 차였지만은 지금은 앞으로의 현대차는 비싸도 사는 충분히 좋은 차로 인식의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판매 가격의 상승과 평균 인센티브의 하락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쟁력이, 글로벌 경쟁력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평균 판매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평균 인센티브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딜러 판매 시장의 특성상 잘 팔리지 않는 차는 인센티브가 높고 잘 팔리는 차는 인센티브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가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차량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메이커별 12월 미국 대당 인센티브만 보더라도 고급차로 유명한 BMW가 1,700달러대, 그리고 자동차 판매 글로벌 넘버원인 도요타가 573달러, 유럽 상용차의 자존심 폭스바겐이 1,700달러를 기록한 반면에 현대 기아차의 대당 인센티브가 현대차는 1,000달러, 기아차는 무려 489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능이 좋은 차로 유명한 도요타에 대비해서도 더 낮은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현대 기아차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줍니다. 현대차의 12월 글로벌 소매 판매만 보더라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미국에서 7.8만 대. 여전히 글로벌에서 가장 큰 시장은 미국 시장이고 현대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의 도약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눈여겨볼 만한 점이 인도 시장에서의 약진입니다. 인도 시장에서 무려 5만 대를 팔아서 글로벌 2위의 시장으로 도약했습니다. 인도 시장은 인구도 많고 향후 성장률도 높은 만큼 이 인도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해야지 현대 기아차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약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중국 시장의 지속적인 하락세와 러시아 시장의 폐쇄로 인한 판매량 감소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로는 현대차가 여전히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만큼 향후 현대차의 행보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자동차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매우 고전하는 와중에서도 현대차 그룹은 준비를 잘해서 판매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기에 글로벌 상반기 완성차 판매 순위에서 3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어쨌든 이 반도체 이슈가 있긴 하였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준비를 잘한 현대차의 모습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도 현대 기아차의 상승세를 기대해 볼 만한 지표가 상승세를
기대해 볼 만한 지표도 있습니다. 바로 점유율입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올해 최초로 10% 이상을 달성한 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시장에서도 거의 10%에 가까운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 이 IRA 때문에 고전하긴 하였지만은 향후 이 IRA 문제가 해결된다라면은 더 높은 점유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독일 시장, 이 자동차의 무덤이라고 하는 독일 시장에서도 현대차 그룹이 11.2%, 영국 시장에서도 16.1%를 달성한 것은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도 현대 기아차의 경쟁력이 매우 우수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